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법칙 사고력. 이게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거기 표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공식 법칙 사고력이 뭐냐? 네, 레벨 0, 공식과 법칙 유도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건너뛰고 무조건 암기한다. 레벨 0, 레벨 1은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과 법칙 유도 과정을 한 번은 훑어본 후 결과만 암기한다. 교재 레벨 2, 공식과 법칙 유도 과정을 써보고 왜 그런지 고민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한다. 노력은 하는 거죠. 레벨 3가 되면 이해를 해놓고서 암기한다. 요 수준이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한다라는 이제 레벨입니다. 레벨 4는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왜 그게 그렇게 유도가 되는지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레벨 4예요. 레벨 5가 되면 직접 써서 증명할 수 있고요. 아예 흰 종이에다가 대고 하라고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식 법칙 사고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간과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때 공부는요, 공식만 외워서 문제풀이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외워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만 외워서 공부해갖고는 절대로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뭔지를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내년 고3 때 지금보다 훨씬 좋은 등급으로 수능을 받아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옛날부터 아주 그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 뭐라고 그랬나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라 라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을 섞어가지고 수학 문제 20문제를 주면서 한 3, 4분 동안 딱 문제만 읽고 몇 문제를 자기가 맞출 것 같은지 예상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15개, 14개 이렇게 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출을 했죠. 10개, 뭐 9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가 이 문제를 맞출지 못 맞출지 예상하고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최상위권으로 학생들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상위권 애들조차도 자기의 약점을 애써 무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거를 깨주거든요. 옛날에 제가 매니저 할 때도 휘문에서, 강남이죠. 제가 대치점 원장이었습니다. 휘문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올 때부터. 그래서 수학을 꼭 하나씩 틀려요. 잘하는데 꼭 하나씩 틀려가지고 저라고 상담을 하면 수학을 한 개를 틀린 거를 막 억울해하면서 변명을 1시간을 합니다. 말도 잘하거든요. 매니저님 제가 뭐 이러면서 막
온갖 막 이유를 막 대요. 그 어저께 컨디션부터 해가지고 뭐 자기가 왜 이 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대서사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니네 학교에 이 시험 다 맞은 애 있냐 없냐? 있대요. 그럼 됐다. 변명이다. 네가 왜 자꾸 너 되게 잘하지 않느냐? 왜 한 개씩 틀리는지에 대해서 너 스스로 못 깨달으면 나는 너한테 답을 얘기 안 해주겠다. 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6개월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뛰어들어와갖고 매니저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한 개씩 틀리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할 때 다 돼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실수도 덮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백지에다가 대고 쓰기 그리고 남에게 설명하기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그 자녀들이 답을 보고 문제집을 푸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답을 베끼는 거는 뭔가요? 공부하기 싫어서 어머니가 마트에 가신 사이에 장롱 위에 올려놓은 답안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답을 베꼈는데 문제 번호하고 답을 잘못 베낀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흠씬 혼나고 그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베끼고 놀려고 답을 베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답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막힙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기 때문에 답을 봐요. 그럼 어떻죠? 답을 읽으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넘어갑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석을 풀잖아요. 정석이 그러면 어머니들 옛날에 정석 다 공부하셨잖아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원이랑 이런 거만 뭐 빠지고 넣고 하지 예제, 유제 뭐 다 똑같아요. 연습 문제 똑같은데 예제하고 유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왜냐? 예제는 어떻죠? 답이 밑에 나와 있죠. 그 읽어보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유제는 예제하고 똑같은 유형이죠. 숫자만 거의 바꿔서 풀면 되니까 유제까지 풀려요. 그리고 연습 문제 초반에 문제들은 쉬우니까 풉니다.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막히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강의도 들었는데 왜 백지에다가 대고 쓰거나 남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3 여학생이 있었는데 눈물을 정말 펑펑 쏟으면서 운 적이 있어요. 상담하는데 걔가 수리 영역 그 등급이 6등급이 나오는 친구였어요. 고3인데 근데 대치동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고 어머니께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석을 배웠어요. 6번을 돌았습니다. 정석을 6회독을 했는데 고3인데 6등급이에요. 6번을 돌려서 6등급일까요? 네. 걔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매니저님 저 진짜 바본가 봐요. 대치동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6번을 6회독을 듣고 온갖 어머니가 해주는 거 다 해줬는데 6등급이 나옵니다. 자살하고 싶다 진짜. 그 얘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치동이나 중계동에서 날구기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여기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정도면 강의력이 어떨까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강의를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를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연극을 보는데 연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는 거하고 앞에 나와서 연극을 하는 거하고 같나요? 전혀 다르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떤 착각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풀이를 막 해주잖아요. 거의 쇼예요. 거의.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해되기 쉽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걸 보고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자기가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진짜 알고 내 거를 하는 거하고 그냥 남의 걸 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에 착각의 그 경계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거의 피를 토할 정도로 어머니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데일리 체크예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뭐 이런 황당한 데가 다 있냐 이런 어머니들이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대치동, 중계동도 2005년 생겼으니까 저희가 데일리 체크가 뭐냐면 저희 그 코치님들이 튜터님들이 학생한테 그날 학생이 공부한 거를 물어봅니다. 너 이거 수학 오늘 푼 거 중에 이 문제를 흰 종이에다가 대고 한번 풀어보렴. 제대로 공부한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는 거죠. 뭐 사회 과목이다. 그러면은 오늘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데일리 체크 때 물어봐요. 조선시대 군사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봐 나한테. 역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95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요 10분 동안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코치님,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 제도에서 이 제도로 바뀐 이유는 이렇게 됐고요. 몇 년도에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되고요. 하면서 10분 동안 쫙 얘기를 해요. 70점대 학생은 30초를 못 넘깁니다. 막힙니다, 계속. 데일리 체크가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자기 공부를 했는가를 자각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오면은 15분씩은 데일리 체크를 해요. 최소한. 물어봐서 확인하고 그거 리포트 튜터들이 써가지고 매니저한테 리포트를 보냅니다. 학생이 지금 공부 점검을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돼야 레벨이 올라간다 얘기를 드리고